자, 지금 시간이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오후 11시 27분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사실 야간 선물 마감을 보면, 예? 야간 선물 마감한 것만 보면 상방이에요. 예.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내린 것도 상방이고, 예. 야간 선물 마감도 상방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됐어요. 그래서 EWY를 봤더니 시간 외로 1.39%? 1.39%가 빠졌어요. 이건 시간 외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장 자체는 보합에서 끝났는데 폐장하고 1.39%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일단 야간 선물 수치를 반영하지 않고요. 야간 선물 수치 반영하면 저는 상방이라고 봐요. 예. 근데 야간 선물이 아니라 시간 외를 반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9%가 빠지면 345.57이 돼요. 345.57. 월봉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월봉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전혀 의미가 없는데 지금 봐야 될 봉은 주봉이에요. 왜? 이게 상승의 핵심 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주봉을 상승하도록 그리면서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시가가 345.57까지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자, 345.57 이렇게 됐더니 봉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하단선이 딱 거의 저가 부근에 있어요. 네? 하단선이 거의 저가 부근에 있다고. 그리고 이 정도면 고가를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가를 방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종가는 하락한 거잖아요. 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는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개파락이면 저가를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매도를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매도 자리는 거의 전종가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잘하면 저가를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판단은 잘 해보세요. 자, 일봉은 어떻게 되느냐? 싹 죽어요. 응? 그러니까 일봉은 싹 죽는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저가를 깼죠. 예, 저가를 깨면 일단 최저가 모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금요일에 저가를 깨면 목요일에 저가가 깨지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양쪽은 이제 두 개가 다 깨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게 어쨌든 제가 주장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월요일에 종가가 내리면 하방이다. 월요일에 종가가 내리면 하방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월요일에 개파락이 많이 오면 하락할 확률이 크겠죠. 응? 그러니까 월요일에 하락한다가 아니라 개파락이 크면 클수록 하락할 확률이 클 거 아니에요. 복구를 못하니까. 하락폭이 작으면 갭이 작으면 복구할 수 있는데 갭이 커버리면 복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파락이 클수록 하락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단선이 박살날 거고요. 네, 지금도 하단선이 없잖아요. 이 정도 갭으로 떨어지면 하단선이 전부 다 붕괴돼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네? 내려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 물론 매도 치기는 쉽잖아요. 매도는 종가까지 올라가야 매도 칠 수 있는데 매수도 힘든 거죠.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자, 종가는 만약에 월요일에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화, 수, 목, 금, 월, 화, 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가 5월 28일이에요. 5월 28일. 그러니까 5월 28일까지 하락에 유리해요. 하락에. 월요일 날 하락한다라는 건 일봉은 5월 28일까지 누를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렸다가 올라도 종가 떨어지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내려요. 월요일 날 내렸다가 주중에 올라와. 주중에 올라와도 일봉이 종가를 다시 내리면 무너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요 정도 하락하면 하락을 할 생각은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락을 할 생각은 있는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부러지잖아요, 이게. 부러지잖아요. 여기까지 상승 추세고 부러진다고 개파락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이것도 부러진 거니까 이거는 매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저가가 내려가니까 여기가 깨지는 거고, 여기가 깨진다는 건 지금 2일봉 저가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봉만 하락이 시작이 아니라 2일봉도 하락을 시작하는 거예요. 2일봉도 하락을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월요일의 개파락, 즉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 강등은 이 정도의 하락이 온다면 하락이 시작하는 상황으로 판단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가의 예상 저점은 5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락에 배팅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언제까지? 5월 28일까지. 일단 5월 28일까지 딱 보유를 해보고 마음에 들어. 그럼 청산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더 들고 갈지 말지는 이제 그때 가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늘면 너무 좋겠어요. 거래량이 늘었으면 좋겠고, 항상 거래량이 늘어야 하방에 유리한 거니까 거래량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포인트들만 짚어드릴게요. 1번 개인이 사느냐? 왜? 지금 상승은 개인이 매도해서 나온 거죠? 개인이 매도해서 상승하는 거니까 개인의 매수를 이끌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하락폭이 1.39%면 이 정도면 5천억에서 1조는 땡겨야죠. 이 정도 매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방향을 바꿨다라고 설명할 겁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돈이 들어오면 방향을 바꿨다라고 평가를 할 거예요. 2. 외국인 매도. 외국인 매도인데 지금 외국인이 매수한 돈이 2.4조예요. 2.4조를 매수했다고. 근데 이거를 다 청산하면 하방이에요. 자, 외국인이 매수를 한 날이 언제냐면 4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25일부터 2.4조를 매수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4월 25일이 언제냐예요. 4월 25일. 4월 25일이 여기죠, 여기. 4월 25일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종가가 중요해요. 338.72. 333.7인가? 잠깐만요. 종가.
그러네요. 333.7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4조로 붕괴할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자, 2.4조를 털면 여기가 무너진다고. 예? 333.72가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월요일에 외국인이 한 1조 사. 1조 팔아. 예? 1조를 팔면 이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응? 이쪽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왜? 1.2조밖에 안 남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락이 얼마나 나오냐 보다 외국인이 얼마나 매도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 왜냐면 외국인이 2.4조를 정리하면 333이 무너질 거거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4월 25일 말고 4월 24일 종가, 4월 24일 종가를 무너뜨리려면 2.4조를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만약에 1.4조를 매도했다. 그럼 남은 돈이 1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빠른 시간 내에 333이 무너진다는 거고, 외국인이 한 7천억, 8천억을 매도했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333을 붕괴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야. 지수는 1% 넘게 빠지고 막 그랬는데, 한 500억 매도해. 그러면 불안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리하는 돈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의 정리 규모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근데 하락폭이 크면 정리 규모도 크겠죠. 왜? 하락폭에 맞춰서 돈을 집행할 거니까.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봉은 5월 28일, 5월 28일까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봉 얘기 좀 더 하고 갈게요. 네. 하는 김에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것만, 이게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흐름을 파악하는 거라고. 주가를 맞히는 게 아니라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고가 매트릭스가 다 1이에요. 그 얘기는 고가가 낮아지면 매도라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 고가만 안 넘으면 돼. 이해하셨죠? 어디서 매도하든 상관없어. 매도가는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이번 주 고가만 안 넘으면 된다고요. 이번 주 고가만 안 넘으면 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금요일에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안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했다. 그분은 똘똘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안 넘을 거라고 얘기는 못하지. 왜요?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고가가 이렇게 개파락으로 낮아지면 고가를 방어했을 때 매도할 수 있는 건데, 고가가 낮아질 거라고 제가 금요일에 떠들면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조건을 설명해 드리는 거지. 자, 여기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가가 낮아지면 하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고가가 낮아지면 하락이 시작되고, 다시 위로 갈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4주예요, 4주. 그러니까 5월은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네, 고가가 한번 낮아지면 5월은 나가리예요. 5월은 그냥 하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가. 종가가 이렇게 낮아져요. 낮아지면 이제 어떻게 된다? 하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종가가 한 번 내리면 하락이에요. 네? 종가가 두 번 내리면 급락입니다. 네. 이 구조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락이 오고 그 다음 주도 하락하면 목표가 여기에요. 여기 322.32. 왜 그러냐? 여기 한 번 더 내려가요.
한 번 더 내려간다고. 한 번 더 내려갑니다. 한 번 더 내려가요. 예. 그러면 여기가 꼭지고, 예. 여기가 바닥이 되는데, 여기가 바닥 자리가 아니라서 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많이 내릴 수 있어요. 제가 타겟으로 보는 건 이 정도 이해한 거죠. 322.32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거래량이 늘잖아요? 그러면 맨 위로 가요. 이렇게 노란 게 맨 위로 갑니다. 네? 맨 위로 가요.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 자리. 네? 요 자리가 되는 거라고. 다시.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세요? 이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보이네. 예, 그렇죠? 예. 근데 다음 주에 거래량이 늘고 종가가 내리면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볼밴 20 하단선이 보인다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다음 주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종가가 내려. 그러면 볼밴이 안 보여요. 응? 솔직히 볼밴이 안 보인다. 볼밴 20 하단선까지 안 보이는데 종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버리면 그러면 볼밴 20 하단선까지도 갈 수 있겠다. 근데 그 자리가 딱 여기 322.3이랑 같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거래량이 늘고 종가가 하락하면 하방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목요일에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한 얘기가 뭐냐? 목요일,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왜? 주봉은 거래량을 줄여야 되는데 일봉은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고.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주봉은 수요일에 이미 주봉의 거래량이 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래량이 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수요일에 이미 거래량이 늘어버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거래량이 늘려면 이번 주에 거래량은 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의 증가폭이 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면에 일봉은 하락하려면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이 거래량이 늘면 주봉의 거래량도 늘게 되는데 일봉이 거래량이 늘면서 주봉의 거래량을 줄여야 되니까 목요일은 거래량을 줄이고 금요일에 거래량을 늘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삼모사식인 거죠. 줄이면서 늘려야 되니까 일단 목요일은 줄여놓고 금요일에 늘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해야 될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고민해야 될 건 거래량이 늘어야 되고 종가는 내려야 되고 종가가 내릴 때 저가를 깨고 마감하면 상승 추세가 끝나요. 그러면 마지막 주는 이렇게 아래로 열리는 거죠. 마지막 주는 이렇게 아래로 열리는데 목표가 어디라고요? 마지막 주에 내리면 322.32가 된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상승 추세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상승 추세만 죽이면 된다. 상승 추세만 죽이고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에 종가를 내리면 322.32까지 밀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제가 설명드린 건데 이게 조건이 외국인이 현물 계속 팔아야 되고 그쵸? 개인이 현물을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333을 붕괴하려면 외국인이 2.4조 던져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평선 구경을 좀 해야죠. 이평선 구경도 한번 해보자고요. 이평선이 어떻게 되나? 여기 오이평선 여기 있죠? 오이평선 여기 있다고.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42.78을 깰 확률 있어 보여요. 이 정도면 오이평선이 여기 있죠. 지금 4, 3 다 부러졌잖아요. 3 부러졌고 4 부러졌고 찍었잖아. 3 봐요.
3334. 이해되세요? 3334. 이제 5 남았잖아요. 5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개파락이 나오면 저가를 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띵글에 이동평균선도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가지고도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지금 요게 12평, 여기가 22평, 이게 52평이에요. 그 52평이 지금 요 가격이잖아요. 요 가격 아래에서 끝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제 꺾이는 거죠. 예? 꺾이면 얘가 시간이 가면서 한 번 더 꺾였다가 확 꺾일 거잖아요. 아, 이거 설명해 드려야지. 자, 이렇게. 이게 왜 이런지를 아셔야 돼요. 이평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얘가 수요일날 확 꺾일 거잖아요. 응? 수요일날 꺾일 거라고. 이평선이 꺾이는 날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꺾이는 날은 수요일이라는 거. 자, 이동평균선은 그 빠져나가는 값보다 들어오는 값이 낮아야 이평선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이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라도 이 두나 돼. 여기도 그 다음 날도 요 값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 가격 가지고는 안 내려. 근데 이게 지금 다음 날이 되면 얘가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수요일 정도 이평선이 아래쪽으로 나가자빠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감안하세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선물은 딱히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선물도 볼까요? 선물 4.87 빠져야 되는데 선물도 한번 보죠. 보고 가겠습니다. 자, 현재 선물이 350.40이에요. 350.40. 4.87 빼야죠. 350.4에서 4.87을 빼면 345.55. 그러면 여기 345.5. 자, 이렇게 죽었다라는 거 보이죠? 죽었습니다. 자, 그쵸? 네. 저가를 못 지킬 수도 있다. 네, 이게 관건이에요. 제가 코스피 200 지수로 봉을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조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봉이 그려지는지를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제 대충 한 2% 정도 올릴까요? 그러면 고가는 47.5 잡고, 그럼 이제 이렇게, 그다음 종가를 제가 내려볼게요. 종가를 한 341 정도까지 빼보겠습니다. 341. 그러면 봉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면 이제 상승 추세가 죽는 거라고. 근데 이게 상승 추세가 죽었다라는 말을 말만 들어서는 몰라. 그래서 실제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부러진다고. 부러지죠? 부러지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부러졌다라는 개념이 이해되세요? 부러졌다. 예? 부러진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얘가 이렇게 위로 가다가 얘가 이렇게 부러졌다고.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면 추세가 죽는 거예요. 예. 상승 추세가 소멸됐다고. 그러니까 봉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윗꼬리 음봉이나 장대 음봉 중에 하나를 택하면 부러져요.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보여드린 거 뭐였어요? 얘가 지금 사용한 거냐 아니냐. 네. 이게 지금 0.02 차이라 그랬잖아요. 얘가 사용한 걸로 따지면 이제 얘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고 종가가 저가 밑에서 마감하면 상승 추세가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번 주 종가 마감하고 다음 주에 저가를 깨면 하락 쪽으로 가기에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월봉에서 345를 그리면 모양새가 나오나 한번 볼게요. 유의미한지 45.50 잡고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바보 같은 짓 했네요. 이렇게. 예. 그냥 윗꼬리만 좀 달리는 거예요. 윗꼬리만. 그 다음에 242평선 아래로 내려오는 건가? (242평선이) 있나? 잠깐만요. 242평선이 있는지 볼게요. 240이 있다. 그러면 자, 볼게요. 242평선 밑으로 하회했죠. 242평선 아래로 내려갔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그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네? 지금 봉이 들어간 자리가 제 생각에는 딱 저 자리 같거든요. 네. 저 자리 같아요. 12평 자리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갭으로 떨어져가지고 242평선을 하회했어요. 여기. 그리고 12평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나이스지 않을까. 그쵸?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 예. 내면 이제 이렇게 그려주면 정말 베스트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242평선을 찍고, 예, 아래로 내려와서 음봉으로 마감하면 최고다. 개인 1조 땡기고, 외인 8천억 이상 매도. 이상이죠. 이상. 이렇게. 그런 모양새만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네? 이거 지금은 242평선을 넘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는 모르겠으나 242평선을 하회하는 상황이 올 거다. 그러니까 242평선 위에서는 곧버스는 버티거나 사야 된다. 여기서 사야 된다라는 말은 시간의 지체를 고려한 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매수하면 된다가 아니라 시간 지체까지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잘 분할해서
코퍼스를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분석이 무조건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맞으면 좋겠지만 시차도 생기고 틀리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나름 유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왜 자신 있게 안 하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 제가 트레이딩 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다르니까 띵글로 봤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고해야 되는 봉들이 좀 다르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드릴게요. 자, 월봉은 말씀드렸다시피 356.48, 2654.57인가요? 얼마지? 그 수치만 안 넘으면 저는 무조건 하방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여기 고가 2654.63 여기만 안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신용 등급의 강등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2654.63을 못 넘을 수 있을 만큼의 하락폭만 제공해주면 저는 만족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2개월봉이 전봉 고가를 넘지 못한 상태에서 악재가 떴기 때문에 나름 하방으로 가기 좋은 환경을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연봉은 347이 매도가다. 이건 지난번에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347 위에서 매수를 주장할 생각이 1도 없다. 그쵸? 저는 347을 넘어갔는데 그 위에서 360을 가든 370을 가든 그거는 모르겠고, 저는 그 위에서 매수를 주장할 생각은 없다요. 두 번째, 그나마 올라가려면 저 수급이 외국인 매수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개인 수급이 약한 건 사실이지만 외국인 매도는 14.4조 원이기 때문에 논리상으로 올라탈 수 없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가지고 상단선을 올라타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매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 3개월 봉도 지금 상단선에 올라탔죠. 상단선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밑에도 있어요. 얘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341 위도 다 매도가예요. 다 매도가이기 때문에 매수를 권유하고 싶어도 권유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건 오로지 주봉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지 다른 봉이 좋아서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2개월 봉도 지금 상단선에 도달했죠. 그러니까 2개월 봉 상단선, 3개월 봉 상단선, 연봉 상단선 다 매도가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거라, 매도가 위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현물을 사고 개인이 현물을 팔아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은 2.4조를 사고 있으니까 아직 상방을 유지하는 게 맞는데, 과연 월요일날 개파락이 왔을 때도 매수를 할 거냐. 매도를 하면 얘네들이 제공하는 수치들을 다 빼야 되는 거죠. 2개월 봉은 348.61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연봉은 사실 343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죠? 3개월 봉도 내려가야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에 반응할 거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뭐지? 월봉은 할 얘기가 없죠, 사실. 월봉은 할 얘기가 없고, 여기서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금 이 5위평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3개월봉 보세요. 5위평 위에 올라갔네. 그죠? 5위평 위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5위평에 300 지금 45 정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5위평 위는 매수 영역 아니라고. 지금 5위평이 아래로 꺾였잖아. 이거 이해되세요? 5위평이 이렇게 꺾였잖아요. 지금 2단계잖아.
예? 나가 자빠지는 단계잖아요.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저항의 단계이기 때문에 예. 5위평 위는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래를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345.502는 매수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이게 연봉도 지금 5위평이 있어요. 똑같이 그 자리죠. 341.67 정도의 5위평이 있으니까 5위평 위에서는 사지 말라는 거예요. 5위평 위에서는. 그 밑에서는 뭐 어찌어찌 해볼 수는 있겠지만 5위평이 아래를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매수를 들이미는 건 아니지 않냐. 네, 여기도 지금 싹 다 5위평 위죠? 싹 다 5위평 위잖아요. 다 5위평이 내려가고 있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탔기 때문에 이건 진짜 매수 가치가 없는 봉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매수 가치 있는 봉은 월봉이죠. 5위평이 위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5위평이 위로 가는 자리는 지금 시가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보유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매수 가치는 없다라는 거. 이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주봉 보여드릴게요. 이주봉은 잘 보시면 시가 위는 가치가 없죠? 왜? 이격볼벤 20 상단선 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는 가치가 없다고. 자, 월요일날 개파락이 와서 345.50 부근에서 시작하면 이거 다 윗골이잖아요. 이거 다 윗골이라고. 그럼 이거 윗골이 달았을 때 친구들이 여기 있죠? 여기 하나 윗골이 달고 무너진 봉. 잘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리면 내릴수록 하방에 유리한 봉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344 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44 위는. 매수자 입장에선 344 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보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안 빠지니까 마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차트로는 가치가 없다고요. 그래서 잘하면 다음 주에 344 아래를 다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종가가 하락하면 이제 끝인 거예요. 여기 종가 341.67 아래로 내려가면 그러면 끝이라는 거죠. 자, 주봉은 이건 설명이 안 되죠. 주봉은 설명이 안 돼요. 갭이 안 되니까. 트레이딩 뷰는 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3일봉이 만약에 345.5까지 밀어버리면 죽어요. 죽는다고. 상승 추세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3일봉이 345.50까지 빼버리면 3일봉 월요일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2일봉도 345.50까지 내려가 버리면 저가 깨지죠? 자, 얘는 이제 저가 깨지면 언제까지예요? 여기까지라고. 5월 30일까지. 그러니까 6월 2일까지겠죠? 6월 2일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와가지고 2일봉의 저가를 딱 깼어. 전봉 저가를 딱 깼다? 그러면 2일봉으로는 5월 말까지는 일단 하방이 나요. 일단 하방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6월 3일에서 4일봉이 그 전봉 저가 깨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냐? 6월 13일까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나는 2일봉을 보고 곧버스 정리를 생각할래? 그러면 6월 13일 정도까지 노리시면 돼요. 6월 13일. 나는 일봉을 보고 곧버스를 정리할래? 5월 28일. 이해하셨죠? 응? 근데 만약에 3일봉이야. 3일봉 추세 죽으면 얘는 바닥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6월 25일. 6월 26일이죠. 3일봉이니까. 자, 그래서 날짜 잘 기억해 주세요. 날짜를 잘 기억해 두시라고. 자, 월요일에 종가가 내리는데, 이게 1봉도 내리고 2일봉도 내리고 3일봉도 내려요. 그럼 얘네들이 다 추세가 죽는 거라고. 추세 아웃. 추세 아웃이에요. 그러면 얘는
5월 28일이 예상 저점이에요. 얘는 6월 13일이 예상 저점이고 얘는 6월 26일이 예상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봉을 택할지를 고민하세요. 나는 일봉을 택할래. 그러면 5월 28일 정도 전후로 해서 내 입장에서, 제 입장이 아니라 본인들이요, 투자자 입장에서 난 이 가격이면 만족해. 그러면 정리하시면 돼요. 그 전에도 메리트 있는 가격이 오면 정리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상 저점이지 여기가 제일 낮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5월 28일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일봉을 보고 6월 13일까지 노려보실 수도 있어요. 3일봉을 보면 6월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1봉, 2일봉, 3일봉이 바라보는 거는 6월 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기까지는 6월 말까지를 가정해서 매트릭스를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부터 하락하면 6월 말까지 내리기 딱 좋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45.50 이 정도 해놓고요. 일목을 볼게요. 이 수치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0분봉 다이나냐? 다이죠? 예? 30분봉 다이죠. 양쪽 다 다이나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기 후행도 다이고 선행도 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요. 가봐야. 자, 얘가 가면 다이나죠. 여기 데드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보여요. 여기까지. 그죠? 얘가 데드를 내면 이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보다 더 낮네. 그죠? 더 낮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데드를 345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데드를 내주면, 여기 344.57? 이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자, 3일봉은, 2시간봉은 택도 없다죠. 택도 없습니다. 예. 4시간봉도 택도 없고, 1봉도 택도 없고, 3일봉도 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3일봉이 아래로 간다고 따졌을 때, 얘가 얼마큼 빠져야지 데드가 날까요? 이게 지금 골드를 안 낼 거면 밑으로 데드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예. 근데 요 자리가 333이잖아요. 보이세요? 333. 이 정도 부분이라고. 지금 여기 332.5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설명드렸죠? 300 얼마지? 330 얼마였더라? 이거 다시 봐야죠. 335.84 아니다. 종가 333.72 여기가 지금 그 2조 4천억 매수한 시작점이잖아요. 예, 요 가격. 요게 3날로 봤을 때 그쵸?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딱 데드 날 수 있는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2조 4천억을 다 던지면 3일봉이 데드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예? 2조 4천억을 던지면 얘가 데드 날 수 있다는 거죠. 주봉은 지금 상태는 뭐 아무 쪽도 상관없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어떻게 할지. 예? 얘는 지금 봉이 현재 봉인데 요거 다음 주에 마무리되죠. 다음 주에 마무리되는데
얘가 데드를 낼 거냐 말 거냐죠. 데드 내야 되는 수치가 341.98이니까 요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잖아요. 이게 이거 골 때리는 거죠. 이거 설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지금 341.98을 하회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게 지금 방향이 잡히는 거니까, 예, 밑으로 또 하단 쪽 선행 스핀 중에 아래쪽에 있는 걸 다시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가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요거는 아직 저도 긴가민가예요. 나머지 봉은 뭐 특별 이슈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온다고 해도 지금 상태에서 이슈가 되는 건 1시간 봉까지인 것 같아요. 1시간 봉까지. 예, 영향을 받는 거고, 지금 3일봉이 또 골드를 안 내고 다시 내려가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2조 4천억을 외국인이 얼마나 빠르게 정리하느냐. 빠르게 정리하면 아래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주고요. 하락폭 대비해서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찌질하면, 예, 저도 의견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월요일의 하락은 1봉, 2일봉, 3일봉을 싹 다 죽이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 1봉 저점 5월 28일 부근, 2일봉 저점은 6월 13일 부근, 그 다음에 3일봉 저점은 6월 26일 부근이라서 그 날짜들을 고려를 해서 하방을 정리하는 전략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방을 정리하는 전략을 권유드리는 건 본인이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 본인이 나는 이 정도 위치고 가격이면 만족해 라고 했을 때 정리를 하는 거죠. 제가 거기 되면 무조건 정리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5월 28일에 정리했는데 6월 13일에 훨씬 많이 빠졌어. 그러면 왜 5월 28일에 정리를 하라고 해가지고 나를 열받게 만들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5월 28일 딱 됐는데 본인이 만족해. 그럼 정리하는 거죠. 근데 만족을 못하면 6월 13일까지 또 기다렸다가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6개월 봉이 종가가 되었을 때 어디에 가 있냐는 거죠. 어디에 가 있냐는 건데 지금 6개월 봉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의 수급은 아리까리한데 외국인의 수급은 확실하게 하방이잖아요. 14.4조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최악은 윗꼬리가 달리는 거고 최상은 음봉으로 나가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봉으로 나가자빠진다라는 거는 개인이 미친 듯이 매수에 달라붙는다는 얘기고, 만약에 개인이 안 달라붙어 매수에 그러면 윗꼬리를 줘야 된다는 거죠. 윗꼬리.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만 고려하는 거예요. 윗꼬리 양봉이거나 하락이거나.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고 있는 봉은 이런 봉이거나 아니면 이런 봉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 매도, 외국인 매도의 봉이에요. 얘는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의 봉입니다. 근데 이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변하지.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세로 바꾸면 윗골이 달린 양봉을 기대하고, 만약에 개인이 확실하게 매수 쪽으로 다시 기울어 주면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으니까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상하는 봉은 이 봉은 아닙니다. 명백하게 이 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봉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상방 전략이 없는 거예요. 이 봉에 동의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이런 형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게 최상이에요. 윗골이 달린 양봉이 최상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외국인이 매수한 건 2.4조고 매도한 건 14.4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수한 건 2.4조고 장기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건 14.4조인데 이게 지금 29거래일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청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없다요.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믿는다라는 거죠. 분석하면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 얘기예요. 왜 수급을 보느냐. 안 볼 수 없죠. 그게 의지니까. 근데 그 의지를 숨길 수도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숨겨버리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는 거죠. 저도 혼란에 빠집니다. 제가 그 범주를 벗어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똑같이 혼란에 빠져요. 단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진정시키는 거예요. 아직은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많아.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제가 뭐 100%의 확신을 가지고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맞으니까 제 입장을 고려해서 따라와 주세요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근데 시청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럴듯해. 그러면 따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에이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 했어. 응? 따라 했는데 지금 잘못되고 있잖아요. 제 전략이 뭐였어요? 332.40 예? 322.66 아래에서 청산한다. 이게 제 전략이에요. 근데 지금 350 얼마까지 갔지? 54까지 갔나?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와 이게 지금 엉터리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인정한다니까. 근데 저는 이 전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332에서도 매도했는데 354에서는 더 매도할 수 있는 거죠. 왜? 목표가 322.66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갭을 먹겠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갈 거니까. 근데 이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요. 문제는 이 폭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분석은 틀려도 말은 안 바꿔요. 네. 그래서 욕을 먹죠. 그럴듯하게 말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틀렸는데 뭐하러 또 맞았다고 말 바꾸고 그런 짓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으면 실력이 없다는 거 그냥 딱 인정하면 더 이상 불협화음이 없어요. 왜? 더 이상 저 사람이 실력이 없구나 생각하시면 다 알아서 떠나갑니다. 떠나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영상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정말로 피해를 준 거냐? 글쎄요. 왜냐면 최근에 저점 찍었잖아요. 300 얼마죠? 303을 찍은 게 얼마 안 돼요. 4월 9일날 찍었잖아. 그러면 그 전까지 고포스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익을 본 거죠. 수익을 본 게 아니라 이익을 봤다고. 왜? 본인이 매수한 금액이 높은 분들이 있고 낮은 분도 있고 제가 그분들한테 매수하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 매수한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거니까 3,000원에 사신 분도 있고 3,500원에 사신 분도 있고 1,700원에 사신 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분은 수익이 난 거고 어떤 분은 손실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된 분들도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피해만 본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는 거고 단기적으로 피해 보신 분들은 여기 방송 괜히 봐가지고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보를 계속 제공해요. 정보를 계속 제공한다고. 왜? 제가 뱉은 말이 있잖아요. 네? 제가 제공한 전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해도 계속 상황 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도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전략은 바뀐 게 없습니다. 단 주봉이 죽어야 돼요. 주봉이 죽어야 됩니다. 주봉이 살아있는 한 제 전략은 안 먹혀요. 그래서 주봉의 마지막 하단선이 박살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박살나야 되려면 개인이 왕창 사야 돼요.
왕창 사야 됩니다. 개인이 왕창 살려면 개파락이 심하게 해야 돼요. 개파락이 심하게 와야 개인이 현물을 많이 매수할 수 있고, 개파락이 심하게 와야 기관이랑 외국인이 현물을 막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 어떤 여파를 미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매수만 잔뜩 이끌어 준다면 나름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오늘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